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상시 나와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했던 일들이 갑자기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막막함을 느낍니다. 한우를 키우면서 매우 난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요석증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막상 발생을 하면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이 요석증입니다. 요석증은 책을 찾아보거나 쉽게 인터넷을 검색만 해봐도 간결하게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글을 읽어본다고 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되거나 현실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석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석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석이 만들어지는 주요 장소와 이것이 배출되다가 문제가 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석은 소변에 섞인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들이 형성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소변이 모이는 방광입니다. 즉, 방광으로 모이는 소변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방광 내의 소변의 pH에 따라서도 요석의 형성이 결정이 됩니다. 소변 배출 시 요석증은 소변에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나오는 질병이므로 주로 요도가 짧은 암소보다는 요도가 긴 숫소에서 문제가 되고 특히 거세한 소가 거세를 안 한 소보다 발생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먼저 보이는 그림은 숫소의 생식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신장이 보이고 소변이 모이는 방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변은 긴 생식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소의 생식기는 마치 긴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의 요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긴 특징이 있습니다. 요도가 긴 만큼 조금이라도 덩어리가 있다면 요도에 걸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특히 알갱이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것에 요석이 많이 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숫소에서 요석증이 더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거세한 소에서 특히 거세를 너무 일찍 한 소에서 요석증이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거세 수술을 잘못해서 부작용으로 요석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고환은 요도와는 전혀 해부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부작용으로 요도의 협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세를 일찍 하게 되면 성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아서 수컷의 생식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따라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일찍 한 소의 경우에는 요석증의 발생이 더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석증이 발생하는 것은 미네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마그네슘, 인, 칼슘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네랄 흡수에 관한 이런 표를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왼쪽 표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 미네랄을 많이 넣어주면 반대로 흡수가 덜 되는 미네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이 표에서 딱 칼슘, 인, 마그네슘 이 세 가지만 떼어서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은 서로의 흡수를 상승시키는 관계이고 빨간색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즉, 인과 마그네슘은 같은 편이어서 서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관계라면 칼슘은 이들과 다른 편이어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과 마그네슘이 높으면 칼슘의 흡수는 낮아지고 칼슘의 흡수가 높아지면 인과 마그네슘의 흡수는 낮아지는 관계입니다. 그럼 칼슘, 인, 마그네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농우 사료에는 인과 마그네슘이 많은 편이고 조사료에는 칼슘이 풍부한 편입니다. 보통 요석증을 막기 위해서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1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농우 사료가 많고 조사료의 섭취가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높아지고 칼슘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특정 농우 사료와 알팔파와 같은 조사료에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어떤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농우 사료에서는 칼슘과 인의 이상적인 비율인 2대1 기준에서 보면 인의 비율이 높고 칼슘이 낮으며
반면 조사료에서는 칼슘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소에서 농사료의 비율이 높고 조사료가 적으면 인과 마그네슘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요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로바이트입니다. 당연히 스트로바이트의 성분에는 바로 인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농사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요석은 알칼리성 소변에서 잘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알칼리성 소변이라는 환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요석이 발생하는 다른 요인과 또 요석증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료의 섭취가 적을 때 칼슘 문제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유로 요석증의 발생 확률이 늘어납니다. 지난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사료는 소의 타액, 즉 침분비와 매우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인입니다. 만약 조사료가 충분하면 소의 타액 분비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액은 소화되는 사료들과 잘 섞여서 분변을 통해서 소의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소의 타액 분비량이 많아지고 이것이 분변을 통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농우사료로 인해 누적된 인이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조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분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이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이는 고스란히 소의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높아진 소변의 이는 방광에서 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조사료를 충분히 주지 않고 과산증 예방을 오로지 중조를 많이 주는 걸로 해결하려는 농가가 있다면 이것 또한 요석증 발생을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꼭 기억해 두라고 했던 알칼리성 소변과 관련이 높습니다. 중조는 일반적으로 반주의 pH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소변의 pH도 높이게 됩니다. 즉, 중조가 직접적으로 요석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소변의 pH를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요석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면 중조를 요석증 예방에 사용하라는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보통 요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성요에서 생성되는 요석을 줄이는 데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료가 많고 조사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비유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말씀드리자면 소가 마시는 물의 pH가 알칼리인 것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농가는 이 부분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석증의 원인으로 비타민 A 결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요석은 앞에서 말한 광물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입자들이 핵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가운데 심지가 되는 무언가를 넣고 굴리면 잘 뭉쳐지듯이 뭔가 소변에 잔여물들이 많이 있다면 요석 덩어리로 잘 뭉쳐지게 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방광벽의 상피세포가 쉽게 탈락하고 마치 부유물처럼 소변에 떠다니다가 뭉치기 쉬워집니다. 요석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물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배출할수록 작은 요석들이 커지지 않고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소금을 비유구에게 먹이는 하나의 이유가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으로 소의 물 섭취량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겨울철입니다. 그러므로 물통의 온도, 청결도를 잘 관리해서 최대한 물 섭취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요석을 치료하는 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알칼리성 요를 산성으로 바꾸어주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요석이 녹아 크기가 작아져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 상피세포의 탈락을 막는 목적으로 비타민 A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라면 이를 며칠간 사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요석증의 치료약은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석증 발생이 너무 무서워서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산성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요석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의 생식기는 길고 S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소가 매우 예민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빠른 판단입니다.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는 방광이 터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변이 복강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신장 모양의 변형이 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석증은 수컷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거세를 일찍한 소에서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노사료가 높고 조사료가 적은 상태에서는 미네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발생 요인입니다. 저사료는 칼슘을 높이고 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요석증 예방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조의 과한 사용, 비타민 A의 결핍은 또 다른 요석증의 원인이며 소에게 물을 많이 먹이는 것은 요석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석증이 문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며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 예후를 평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의 요청이나 질문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